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연합 학력평가 총평을 맡은 김현준입니다. 자, 오늘 전국연합 학력평가 치르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도 총평과 해설을 제작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같이 고생했다고. 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보고 듣는다고 하더라도 철저한 반성을 통해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총평과 해설 강의는 더 나은 다음 시험에 성적을 거두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틀린 문제나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다시 직면하는 것은 조금 쓰라리죠. 힘들고. 그러나 꼭 필요한 과정이니까 우리 한번 열심히 훑어보자고. 자, 이번에 출제됐던 그 11월 학력평가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출제했고요. 1학년 수학이 총 6개 대단원이 있는데 5번째 대단원 함수에서 첫 번째 중단원 함수까지 출제가 됐어요. 두 번째 중단원인 그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빠진 거죠. 뭐 3월 달에 봤었던 연합평가는 그 중학교 범위니까 논외로 하고요. 이제 6월부터 8월 그리고 11월까지 온 출제 범위를 보면 1단원부터 2단원까지 그리고 3단원까지 5단원까지 점점 출제 범위가 확대된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낼 때 출제 범위가 너무나 좁으면 개념 낼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엄청난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내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이번에 봤던 11월 전국연합 학력평가는 6월달과 그 8월 30일에 봤던 시험에 비해서는 정확한 개념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어요. 그렇다고 쉽지는 않아요. 좀 어려웠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자, 출제됐던 문항들의 구성을 보면 일단 다항식에서는 그 2점, 3점 문제로서 뭐 다항식의 연산, 항등식, 나머지 정리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이 출제됐고요. 그리고 4점짜리에서는 그 4점짜리 중에서도 좀 쉬운 인수분해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다음 두 번째 방정식과 부등식을 보면 이게 바로 그 1학년 수학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죠. 2점, 3점 문제에서는 기본 능력을 묻는 복소수의 연산, 근각계수의 관계, 연립 2차 방정식, 그리고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을 잘 알고 있거나 아니면 정의를 정확하게 숙지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됐고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출제됐던 시험들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4점짜리 문제를 보면 연립부등식, 복소수의 성질, 그리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노란색을 보면 3차 방정식의 활용, 29번 문제죠. 주관식 마지막에 두 번째 문제. 그리고 30번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그러니까 보통 시험을 볼 때 그 객관식 마지막인 21번 그리고 주관식 마지막에서 첫 번째, 두 번째인 그 29번, 30번을 초고난도 문제라고 하는데 주관식 마지막에 있는 두 문제가 다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상위권으로 가고 싶은 아니면 최상위권으로 가고 싶은 친구들은 어떤 단원보다 이 단원을 심도 있게 공부해야겠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도형의 방정식을 보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죠. 기본적인 문제들이 뭐 직선의 방정식, 대칭이동, 원과 직선의 관계, 그리고 위치관계, 평행이동, 무게중심,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대부분이 그 기본 공식만 알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자, 4점짜리 문제에서는 단연 21번이 돋보이죠. 객관식 마지막 문제인데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근데 개념만 안다고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집합과 믹스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문제는 그런 거잖아요. 두 개 이상의 개념들이 통합돼서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딱 보자마자 어떻게 풀어야 될지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21번은 개념만 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건 아니고 충분히 좀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연습해 본 학생들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네 번째 대단원인 집합과 명제에서는 비교적 적은 문항이 출제가 됐죠. 네 문항.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그리고 집합의 포함 관계. 20번은 집합의 연산을 이용한 추론인데 이거 매번 시험에서 한 문제씩 나오거든. 그러니까 집합의 연산에 관한 조건 가나다를 주고서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의 뭐 원소들의 합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들. 그 다음 다섯 번째 함수. 함수에서는 그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제외됐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문항인 세 문항이 출제됐어요. 함수와 역함수 기본 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항등함수, 합성함수를 이용해서 중간 정도 4점짜리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2, 3점짜리가 18문항, 4점짜리가 12문항.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문제만 충분히 연습해도 2, 3점짜리 18문항은 맞출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고난도 문제 4문제에 대해서 약간 좀 얘기를 하고서 마칠게요.
자, 20번 문제는 객관식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제죠. 자, 집합의 연산을 이용한 추론 문제고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첫 번째, 연산 조건들을 잘 해석해야 돼. 근데 그 조건이라는 게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좀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 막 예쁜 그림이 아니라 그 벤 다이어그램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직관적인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개념을 몰라서 틀리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집합에 관한 추론 문제는 좀 충분한 연습을 해야지만 잘 풀 수 있다. 자, 엄한 문제 풀지 말고 작년 모의고사 그리고 재작년 모의고사, 물론 고1 11월 학력평가겠죠. 거기에 해당되는 집합 문제를 푼다면 충분히 잘 풀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 객관식 가장 마지막 문제고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재서 바로 반지름의 길이와 비교하면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를 우리가 판정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그래프 위를 원의 중심이 지나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원이 이동하는데 아무렇게나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원의 중심이 직선 위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서 원의 위치도 바뀌고요. 원의 반지름의 크기도 바뀌는 그런 문제들은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전 기출문제 있기 때문에 진짜 새로운 문제는 없는 거죠. 어렵긴 해. 어렵긴 하지만 완벽하게 새로운 문제는 아니다. 자, 그리고 29번이고 3차 방정식을 활용한 문제 해결. 자, 문의는 3차 방정식인데 실제로는 기하 문제야. 그러니까 3차 방정식에 관한 개념은 조금 나오고요. 기하 문제가 많이 나와. 보조선을 긋기, 피타고라스 정리, 닮은 비 등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소에 기하 문제를 안 풀면 우리 머릿속에는 있지만 인출이 안 돼서 시험 현장에서 못 풀거든. 그러니까 시간 지나고 다시 보면 좀 풀리지. 하지만 평소에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못 푼다고. 그러니까 기하 문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주말 등을 이용해서 꾸준히 풀어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30번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한 문제. 그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의 메인 대단원은 바로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이고요. 그 안에서도 2차 함수예요. 고난도 문제 출제의 소재로서 가장 사랑받는 것이 바로 2차 함수, 2차 함수 최대 최소고요. 매년 30번 문제로 꾸준히 2차 함수가 다뤄지고 있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자, 어때? 초고수로 가려면 2차 함수에 대한 마스터가 돼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준비한 총평은 끝났습니다. 자, 해설 강의에서는 좀 더 심도 있고 자세한 얘기 할 거고요. 1부, 3부에서는 영란쌤이, 그리고 2부에서는 선생님이 강의할게요. 선생님, 왜 영란쌤만 힘들게 두 개예요? 난 총평했잖아.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준비한 총평이고요. 선생님은 2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